페이지 수를 아주 줄여서 했고요. 지난주에 백스코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고, 물론 아주 디테일한 그 피저빌리티는 체크가 돼야 되지만 저희 아이디어를 좀 접목하는 내용을 드릴 거고요. 컨텐츠에 대한 얘기 드릴 거고, 사실 마지막에 로고에 대한 방향성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이번에 올해 하는 10월에 하는 우리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 우리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페페 부산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고요. 마지막에 에디셔널리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이 신발의 1등이고 신발에 이거지만 더 큰 그릇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패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동음의의로 패션이 있고 열정의 패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 많은 고민과 뜻에 특히 이제 부산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 5년 10년 되시면, 근데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계속 부산이 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부산이 붙여가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컨셉, 열정, 이걸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담겨지고, 대신에 요즘 트렌드가 아주 막 딱딱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크크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요. 일로와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가볍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셉을 부산의 신발 섬유 패션 업계와 패션을 사랑하는 업계에 계신 또 기업들과 패션을 좋아하고 패션에 열정이 있는 어떤 일반인이지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유튜버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걸 계속 크리에이팅하고 있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으로 데일리 자기 샷을 계속 찍는 사람들, 저희가 공략해야 될 일반 대중들을 포커싱한 컨셉이고요. This is fashion, this is passion. 이게 패션이다 라는 슬로건을 나중에 SNS 같은 경우에 살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을 붙이냐 안 붙이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활용을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의 패션 부산, 페페 부산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의 에셋, 브랜드의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에는 모놀로틱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 체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명이 꼭 필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올해는 못하고요. 올해는 좀 소극적인 적용을 할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PNF 부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강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으로 남기는 것은 페페 부산, 열정과 패션, 요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들 이미 준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백스코 갔을 때 뭐 부스랑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변동하기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대신에 그럼 제가 저희 브릿지 스퀘어가 제안드리는 기획 컨설팅 용역의 핵심은 이거를 신발 마크처럼 계속 붙여 다니는 겁니다. 제19회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있으면요, 좌상단이나 왼쪽 측에 계속 이걸 붙여가시는 게,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요, 단계적으로 하고요. 내년에 만약 반응이 좋았다, 반응이 좋을 겁니다. 좋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걸 밟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브랜드적으로는 맞습니다. 너무 병기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했을 때 한화 대한생명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대한을 빼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청정원 얘기도 드렸고 대상의 청정원 얘기도 드려서 페페 부산은 사실은 우리 기존의 거를 많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우리 안에 있는 매력을, 부산다움을 계속, 이게 한 해에 끝날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쌓아가는 힘, 꾸준함의 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개막식 관련된 아이디어들 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정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봤고 실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랑 배치를 해봤습니다. 동선은 전 이렇게 저희 자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도 이쪽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2A와 2B, 3A, 3B까지 저희가 씁니다. 그럼 여기에 놓거나 저기에 놓거나 이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보면 보통 이런 게 복도에 이 부스 같은 게 보통 나와 있죠. 뭐 나눠주거나 이런 거.
이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제가 그 주신 자료들 다시 며칠 밤에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그래서 이거 남이 한 거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디벨롭하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가능하면 사이즈가 큰 것이 사진 찍기에도 좋고 또 보도자료로도 좋고 VIP들 이 오픈 세레머니 할 때 좋다. 지난 회의 때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테이프 커팅하는 게 에즈 워즈입니다. 작년 테이프 커팅 현수막 쫙 내려가고 근데 너무 공적입니다. 관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좀 이러네요. 네. 연극 같은. 네. 빨리 저 아까 주무관님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큰 쉐입의 어떤 것들을 그 복도에 놓으면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요.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를 보내시면 제가 기자여도 그냥 현수막 쭉 떨어지는 것보단 이게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2A와 2B 혹은 3A, 3B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제가 백스코분한테 여쭤봤더니 돈만 내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 협찬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신발 만드는 그 회사가 많이 저도 저번에 들었고요. 지금 회사명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 그 비폿, 기존의 비폿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신 대신에 그 회사는 홍보가 되는 겁니다. 홍보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 제작업체가 어떤 제작업체가 이거를 만드는 비용을 좀 그래야 저희도 비용이 좀 주니까요. 그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컨설팅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뭔가 이런 뭔가 좀 유니크한 이런 요소들 디자인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거를 셀럽이나 혹은 요즘에 사실 셀럽보다 유튜버가 더 세거든요. 애매한 셀럽보다. 예를 들어 뒤에 데프콘 얘기가 나오는데 데프콘이랑 전화해가지고 받은 아이디어야. 데프콘이 손으로 스케치한 거야. 아니면 유튜버 땡땡땡이 약간 모티브를 준 거야. 그럼 같이 협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보도자료에 나가기에 홍보적인 포인트로 좋다. 그리고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려서 페페부산을 해시태그를 하고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들. 이 보상 방식을 제가 맨 뒤에 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재 대표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 어제 밤에 주셔가지고 뭐냐면 이 전시 부스를 다 돌게끔 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설명 일단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자, VIP랑 그 선정 인사들 지난번에 보신 이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공란이 될 수도 있고요. 신송수 대표님, 신송수 부회장님, 또 유튜버 중에 누군가, 혹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분 중에 누군가, 동서대 패션 디자인의 학생. 저희가 리서치하다 보니까 부산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 학생 대표, 또 우리 부산시에 또 관계되신 분들, 시장님, 장관님이 오시게 되면 장관님이 VIP, 이쪽, 그다음에 이쪽. 그래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가 같이 신발끈을 하나, 둘, 셋 하면 사회자가 진행하면 쫙 묶고 새로운 마음으로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동선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VIP 플러스 선정 인사들이 함께 신발을 묶고 사진 촬영해야죠. 뿌려야 되니까. 근데 되게 좋은 사진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가면 올해는 예산의 문제로 데프콘을 부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상의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데프콘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가 힘들다면 저희는 내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데프콘 대신에 사실은 그 부산에 있는 밴드를 부르시는 것도 저는 약간 추천을 드려요. 그냥 들어가면 밍밍한 것보다는 뭔가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는 어떤 무대가 있는 것이 사실 베스트고요. 우리가 자꾸 예산에만 갇히면 기획 컨설팅은 너무 갇히거든요. 저희는 이걸 제안드립니다. 특히 정영돈 씨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형준이와 대준이라는 그 듀오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개런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타임에 따라 다르고 컨택 포인트마다 다릅니다. 저는 올해가 안 되신다면 내년에 꼭 하시라고, 또 내후년 우리는 앞으로 중장기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패션쇼를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풀타임이 아니라 그 쇼트하게 하는 것들을 VIP들이 보게 되는 거죠. VIP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아직 작업할 수가 없고 실제 제작 업체랑 이제 하시게 되면 이런 컨셉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간 개방형 그리고 로드 저번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어떤 길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이런 가운데 중앙 무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컨셉이 좋다라고 보고요. 가운데 무대에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단 특히 VIP가 오거나 개막 첫날에는 공연, 간이 패션쇼, 그리고 사회자가 사실은요 굉장히 뭐 개그맨을 쓰시거나 전문 사회자 쓰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3분 동안 핸드폰 마음대로 꺼내셔서 사진 찍으십시오. 그리고 페페부산 해시태그 올려서 바로 올려주세요. 지금 1시간 후에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 패키지 페페부산 스페셜 기프트 박스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IP들이 동선을 다니면 뭐 요 부스는 실제로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무대를 중앙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곳 중에 협회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중에 하나든 두 개든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분들, 신발 덕후, 신발 아주 매니아들 이분들 좀 약간 영향력 있는 저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신발 부스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설치 확정 이쪽이 30m입니다. 가운데 중앙 무대가 30m인데요. 그쪽에 바라보는 요런데 아니면 요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요런데 제일 좋은 건 대포콘 부스 하나 있으면요 사람도 옵니다. 젊은 사람도 옵니다. 대포콘이 안 되면 유튜버 뭐 예를 들어 뭐 땡땡땡 누구 이쪽에서 알고 있는 뭐 아이돌 중에 신발 덕후 보고 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대포콘 등 신발 수입광, 셀럽, 인플루언서들의 신발뿐 아니라 사실은 뭐 아웃도어, 뭐 약간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오픈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는요. 맨날 뭐 라이브 방송을 하자 이런 그 기획 용역 보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 더 그 의견을 드리면 저도 실제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 제작은 얼마 돈 거의 안 들어요. 폰보드로 해가지고 대신에 거기에 페페부산이 딱 들어가고 유튜버들이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멘트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페페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시죠. 빨리 오세요. 영향력 있는 유튜버. 그 다음에 VIP 뭐 장관님 혹은 시장님 또 그 외에 뭐 응원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 돌 때 처음에 신발끈 묶고 들어가서 패션쇼 보고 갔더니 어떤 유튜버들이 막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해야겠죠. 시장님이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저희 뭐 이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 백스코로 오십시오. 페페부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장기 플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좀 공식적이고 그 정부 중앙 정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 올 거리를 제공한다고 보면요. VIP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만약에 올해가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이 적으셔서 힘드시다면 내년에 꼭 도전 트라이 하시기를 저는 컨설팅 드리고요. 이 사진도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네요. 자, 이제 플레이입니다. 부산의 신발 소묘 패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쪽과 이쪽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를 예산 때문에 저번에 백스코 때 제가 회의 참석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시겠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m당 1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m라도 해야 됩니다. 20m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서면 로드, 페페부산, 진구 로드, 동구 로드, 남포 로드, 광복 로드, 범일 로드로 하고 실제로 이런 약간 전시관에 갔을 때 이렇게 동선 이렇게 외벽 쳐서
그 영상이 나오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고을을 만나다 전시를 갔더니 아예 만지게 하고 막 이렇게 동선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걸 하나 만드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패션 앤 패션 부산의 컨셉과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요. 세 개의 분야라는 게 사실 저는 약점이라고 냉정히 말하면 브랜드 전문가로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의 컨셉으로 뚫으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부산 신발 소매 패션에 대한 부산의 히스토리와 어떤 열정, 도전, 뭐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프린트아웃해서 랩핑 할 수 있고요. 뭐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 기존의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디벨롭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동선 중에 뭐 예를 들어 서면로드 하면 신발은 부산이 아시아 넘버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조금 소비자 입장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이미지, 외벽. 이게 갔더니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무슨 역사관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잠깐 우리 부산의 100년의 그것 동안에 이런 히스토리와 열정과 이런 희노애락이 있었다는 것을 프린팅, 랩핑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표현해보자 제안을 드리고요. 부대 행사는요, 기존에 이미 지금 올해 건 아마 다 확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한 8페이지에 보여드렸던 페페 부산의 로고가 만들어진 거나 신발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계속 옆에 붙여주셔야 돼요. 뭐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비포, 바이트 막 여러 가지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브랜딩은 하나로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컨설턴트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페페, 부산 요거를 계속 남기셔야 된다. 기존에 있던 행사에 포스터에 왼쪽에 붙여주시고 부스에 왼쪽에 붙여주시고 그런 배지를 마치 달듯이 그런 역할로 올해는 단계적인 적용을 하시고 반응이 좋았을 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쪽에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팅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해커톤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거나 스크린숍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올해 바로 적용되긴 힘들지만 그래도 좀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일부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이런 쪽에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섬유, 패션, 신발 이쪽에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얼마나 여기서 부스가 따로 되는지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창업가들, 의류 쪽에, 신발 쪽에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을 뭔가 엑셀러레이팅 하거나 이런 매칭해 주거나 투자 유치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가 힘들다면 중장기 3년 5년 계획 안에 꼭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인바이트를 하시거나 지원을 더 받으시는데 100% 도움이 됩니다. 창업, 재창업, 재도전 이런 쪽에 키워드가 전시 안에 사실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밤이 너무 아름답죠. 저도 요즘에 부산에 많이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핵심은 이겁니다. 부산의 신발 섬유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열정, 핵심은 열정입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어떤 행사들이 경험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방안은 저희가 커먼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온에어, 메시지, 이벤트, 온앤오프,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설명드리고 진짜 살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아직은 서리웠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제가 다시 한번 쭉 다 봤어요.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언론 홍보나 이런 건 이미 잘하고 계시고 워낙 관계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 홍보나 이건 기존에 하시던 거 크게 막 변화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키워드나 컨셉이 이거죠. 패션은 패션. 열정. 부산은 이거야. 요런 약간 좀 친근한 헤드라인
보도자료를 뿌리실 때도 뭐 열정, 패션과 패션 뭐 이런 키워드가 꼭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페페를 남겨야 되거든요. 패션은 패션, 페페네요. 뭐 이런 그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늘 하던 방식으로 그냥 막 스프레드 하시는 것보다는 열정, 패션은 패션, 부산만의 부산다움, 이게 패션이다, 이게 열정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녹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올해가 힘드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유튜브 채널도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유튜브 채널, 인스타는 저희 행사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감히 잘 못하고 계십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전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페북 자체가 죽고 있어요. 페북 자체의 DT, 듀레이션 타임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대행사한테 페북 활성화 시켜주세요 해서 월 200씩 뭐 건으로 뭐 1000만 원씩 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드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건 컨텐츠지 이런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유튜브에서 터지는 게 좋냐, 인스타에서 많이 하는 게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고 와 대박 가고 싶어, 야 나랑 갈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고객 광고도 기존에 하신 보고서 다 봤습니다. 잘 하셨고요. 작년에 하신 거에 카피들이나 이런 쪽은 조금 열정, 패션은 패션, 페피, 뭐 인싸, 패션 인싸, 혹은 업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이 패션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리뉴얼 됐다, 그런 게 기사의 어떤 헤드라인 혹은 메인 바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로고라고 하는데요. 로고라고도 하지만 이제 저희 쪽 브랜드 쪽에서는 BI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건 로고만이 아니라 사실 앞에 말씀드린 부산만, 부산다움, 우리다움 무엇이냐, 브랜드 에센스가 뭐냐,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그걸 많이 했던 컨설턴트인데요.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약간 인사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업체한테 이 내용 좀 보여주시고 제가 좀 더 보강해서 애프터 서비스로 다음 주까지 더 드릴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를 비교과가 제일 규모나 뭐 인지도나 호감도가 가장 좋죠. 뭐 이외에 너무 많은데 공통적으로 심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포그래피만으로 심플 앤 미니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꼭 전시 로고가 아니더라도 큰 기업들이 많이 이쪽을 지향하고 있고, IT 기업들은 앱에서 핸드폰을 잘 보여야 되니까 컬러들을 좀 쓰죠. 그다음에 약간 눈에 띄는 걸 하죠. JEC 파리복합 소재의 경우는 컬러를 좀 촌스럽게 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실제 상하이 거는 제가 홈페이지랑 쭉 봤는데 룩앤필이 굉장히 세련됐고 그 컬러도 상하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억지로 뭘 만드는 거나 촌스러우면 사람들이 로고가 촌스러우면 안 사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친한 제자 대학생 친구는 언더아머 로고가 촌스러워서 안 산대요. 언더아머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 그래서 이런 건 지향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패션 월드 도쿄 같은 경우도 그레이랑 오렌지로 굉장히 세련되게 썼어요. 이 그레이와 오렌지가 굉장히 세련된 고급스러운 룩을 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또 좀 재밌는 게 중국이죠. 근데 요 타이포는 굉장히 붉게, 왜냐면 전시나 이런 쪽이 너무 띵하게 가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웃음, 이모티콘, 저희 이제 메시지 할 때 쓰는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홈페이지 룩앤필이나 디자인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우리 서울 거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로 로고를 제가 디자이너 회사한테 이걸 감안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로고가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호불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로고는 사실 활용도, 확장성, 머릿속에 꽉 남느냐, 유니크하냐 이거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도 얘 혼자서만도 쓰고 영문 조합도 쓰고 이렇게 써요. 근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 도장 같은 느낌이
영화 카테고리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룩앤필이. 그리고 머릿속에 탕 도장처럼 찍히는 경향이 있는데 지스타랑 국제 광고제인데 왜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디자이너가 같은 회사인지 표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뭐 썩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2018, 17 비포 때 보면 이런 컬러들 약간 한복스러운 이런 게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많이 못 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디자인 회사한테 던져줄 핵심 한 장은 이겁니다. 레드와 블루가 촌스러운 색깔일 수 있는데 매트하게 죽이어서요, 광이 안 나는 혹은 좀 눌러주는 블루와 레드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요 마블을 떠올리게 돼요. 그때 우리가 마블처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요걸 그대로 하면 당연히 표절이니까 안 됩니다. 컬러 조합을 이 정도를 가져가고 이걸 배지처럼 사랑의 열매처럼 전시에 온 사람들을 너는 페페야. 시장님 페페세요. 이런 식의 확장 가능하려면 약간 존재감 있는 컬러가 좋다. 저도 백스코 실제 가봤더니 단색으로 그냥 되어 있거나 많이 쓰던 컬러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마블에서 캡틴 마블이 사용한 아이언맨 컬러기도 하죠. 이거는 아메리칸 누구죠? 아무튼 어깨 넓은 애 걔 컬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의 모티브를 가져오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고요. 쉐입은 부산이 동그랗기 때문에 저는 좀 동그란 거 하면 약간 부산 흉내냈냐? 이럴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스퀘어 같은 저희가 또 브릿지 스퀘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접근이 저는 매우 오래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심플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피읍, 비읍, 시읒 해도 돼요. 푸푸 부산, 페페 부산. 피읍, 시읒, 시읒 해도 첫 해는 페페 부산, 밑에 패션 앤 패션 부산. 영어.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무난하고 디자인 회사도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그럼 이거 하나를 우리 공식 행사 좌측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네모난 건 좀 딱딱한데? 그러면 이케아처럼 넓은 원을 한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쉐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타디오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저는 디자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디벨롭하는 그런 컨설턴트인데 스타벅스 너무 잘 아시죠?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늘 텍스트가 들어가다가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페페 부산을 같이 붙인 로고가 있지만 한 3년 후에는 떼시면 돼요. 떼시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런. 정치인 분들이, 셀럽들이, 아나운서들이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 배지 달죠?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달아요. 나이키가요, 마라톤 10km 하고요, 완주 목걸이를 줘요.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많은 그 이쁘신 여자분들이 자기 완주 목걸이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그 사진이 막 몇만 좋아요를 받아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제안드릴 디자인에서의 제안 컬러는 존재감 있게 약간 요즘에 그래도 좀 이게 은근히 세련되거든요. 이런 배지 같은 거, 심벌 같은 걸 가지고 올해는 페페 부산 친절하게 해주고 패션 앤 패션 부산 이 덩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과격하게는 피읍, 비읍, 시읒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고 밑에 패션 앤 패션 부산 이 조합은 디자인 회사에게 경우의 수를 많이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각형에서 벗어나서 이런 3D스러운 어떤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페피네가 아니라 페페네. 저 사람 페피인데 페페네. 이렇게 되는 게 3년, 5년 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마케팅비가 사실은 많이 좀 필요한 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홍보 비용 다 땡겨서 사실 이런 쪽에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올해는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는 게 요거 하나 만드신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원이면 우리는 스퀘어 가지고 하고 페페 부산하고 이거를 우선은 올해용으로 배지나 뭘 나눠줄 수 있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걸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치 없이 막 나눠주면 안 되고요.
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보상으로 줘야죠.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제가 쓴 책입니다. 부끄럽지는 않고요. 잠시였지만 기획 분야 베스트셀러 1위도 했었습니다. 물론 분야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놀게 해주자. 말로만 막 와서 경험을 하게 하고 막 관람객들이 막 즐길 수 있는, 저희 맨날 그 푸밋에 올리는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진짜 재밌게 놀게 해주자. 놀판을 벌어주자. 그래야 젊은 사람들, 고등학생들이 와야 돼요. 사실은 여기 대학생들이 와야 돼요. 뭐하러 오냐? 섬유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부스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저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강의할 때 이제 퀴즈를 내고 그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문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고 좀 남은 게 있어서, 페페렐라 뭐가 떠오르시는지 손 들고 틀리셔도 되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제가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예, 페페렐라. 부회장님. 예. 신데렐라. 잠깐만요. 갖고 계십시오.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부회장님이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아이디어 주셨죠? 백스코에서 아닌가요? 헷갈렸습니다. 페페렐라, 신데렐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데렐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신데렐라는 뭐죠? 신발 신고 10시 되면 막 도망가죠?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요. 지금 꺼내보세요. 직접 경험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폰 꺼내셔서 벨튀 민속촌 한번 쳐보세요. 벨튀만 쳐도 나옵니다. 벨튀 민속촌. 벨 누르고 튄다 이런 거예요.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1분 정도만. 나가야 됩니까? 벨튀. 좀 이따가. 대표님 좀 이따가. 이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 미팅이 끝난 다음에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보면요. 98만, 350만, 240만 전체 다 합치면요. 이 컨텐츠, 이 주제, 이 컨셉으로만요. 한 2천만 조회가 됐어요. 돈으로 치면요. 몇 억이에요. 민속촌 아시죠? 민속촌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젊은 애들이 안 가고 입장료는 비싸고 다 에버랜드 갔어요. 용인에 있는데. 근데 얘네가 한 5년, 6년 전부터 SNS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했고요. 알바생, 막 그지 알바생 이런 거 이슈가 됐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민속촌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된 거냐? 하드웨어의 변신이 아니라 할거리, 놀거리, 사람들이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모티브를 가져오냐? 페페렐라 먼저 얘기합니다. 페페렐라는요, 제가 나중에 오늘 얘기 나온 거는 왜냐면 막 다 쓰면 호기심, 상상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페페렐라가 뭐냐면, 우선 요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누르고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바생이 막 뛰어서 잡아요. 너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요. 잡히면. 대표님 어제 저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재밌게 좀 해주세요.